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죠.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해결되는 듯 했는데요. 흐지부지 상태입니다. 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101명, 접수된 피해 신고만 5,000명을 넘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가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는 종료됐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최종 보고서 채택도 못했습니다. 고통 속의 피해자들, 유충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이규동 씨의 아내. 폐렴과 폐섬유화로 투병 2년 만에 숨졌습니다. 마지막에 힘종을 지켜보는데 진짜 안쓰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하는 거잖아요. 2000년대 초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증상을 발견한 뒤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씨의 아내에게 3단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럼 3단계 판정부들은 피해자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6년째 중증 천식을 앓고 있는 조순미 씨. 밤마다 찾아오는 호흡곤란으로 앉아서 잠을 잡니다. 하루에 11번, 수십 알의 약을 밥 먹듯이 먹습니다. 1시에 첫 약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깨면은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두 번째 약을 먹고 10년 전부터 옥시와 애경, 이마트 PB 상품 등 여러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서 천식의 폐렴, 부비동염, 면역력 저하증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4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죽었는지조차도 지금 알려고 하지 않는 이게 문제인 건 거죠. 3, 4등급 분들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네,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도 왜 피해 구제 대상이 안 되는 걸까요? 자, 보시는 것은 CT 사진인데요. 폐섬유화가 진행된 폐 단면입니다. 이 하얀 부분들이 모두 섬유화가 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폐 말단부터 섬유화가 진행돼야지만 1, 2단계로 판정이 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화학물질에 의해서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반면 천식이나 폐렴 같은 심각한 질환이어도 혹은 섬유화가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된 경우에는 3, 4단계로 분류가 돼서 구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기도를 좁아지게 하면 천식으로 가는 거고요. 비점막에 역시 자극을 주게 되면은 비염 발생으로 연결되는 거고. 네, 게다가 피해자가 1, 2단계 판정을 받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제조, 판매 업체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 28개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회사입니다. 이 중 단 3곳만 사과하고 피해 보상 계획을 밝혔을 뿐입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가습기 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TV 광고입니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출시했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원료 제조사인 로메나스사는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원료 공급만 했을 뿐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는 SK케미칼 및 다른 화학업체도 인체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마트나 애경 등 판매사들 또한 원료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워낙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런 특별법에 근거하에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게 5년 전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는데 피해자 보상과 구제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 소비자 불매 운동이 잠잠해지고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기업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회 상임위가 피해 구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는데요. 해결책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